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405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티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깔끔하고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불금 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불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대요. 요즘은 불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뭐 금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즐겁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의 즐거움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불금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금요일 되면 다들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요일은 다른 요일들보다는 즐거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들 바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또 즐거운 달리기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러닝 라디오 여러분 금요일 더 즐거운 금요일이 되도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수능이었습니다. 다행히 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질도 좋은 편이었고요. 수능하기는 정말 딱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해요. 제가 일기예보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20도까지 올라가고요. 오늘도 서울이 21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일요일부터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서울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서울이 12도 최고 온도요. 그리고 월요일은 서울이 7도인데 최저가 0도입니다. 그리고 춘천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화요일에는 서울도 영하 1도까지 최저 기온이 내려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 오늘은 13도예요. 내일은 14도고요. 근데 월요일에는 갑자기 0도로 뚝 하고 떨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들어서 기온이 급강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시기 때, 그러니까 즉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때 달리기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한 방에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몸이 좀 감당하기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나가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달리기는 진짜 나가는 게 절반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달려지든 뭐 걸어지든지 간에 뭔가가 되긴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이 추위라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갈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조금의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좀 쌀쌀해져도 나가셔야 다음 주까지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달리기 꾸준하게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추위에 좀 약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가실 때 특별히 보온 대책을 잘 마련하시거나 뭐 주말 동안 아니면 달리기 관련돼 있는 그런 매장들 있죠. 네, 그런 매장 가셔가지고 겨울을 위한 용품들이나 옷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쇼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주말이 이제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는 뭘 하시나요? 가족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주말이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가 또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약간, 쌀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아마도
체감적으로 좀 더 쌀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비가 오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일기예보 잘 확인하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온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달리기 하실 때 무리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주말에 캠핑장을 예약을 했었다가 요즘 워낙 또 뭐 일이 바쁘고 좀 정신이 없고 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 큰아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가기 힘들기도 하고 혼자서 갈까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말에도 일을 좀 해야 돼서 이번 주말에는 그냥 캠핑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캠핑을 살려놨는데 문제는 다음 주는 뭐 거의 뭐 영하까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시간을 좀 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주말 되면은 다들 바쁘실 거예요. 뭐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대회도 나가고 또 훈련도 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라도 잠시 혼자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거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뭐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셔서 잠시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이어리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가셔가지고 미래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의 달리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요.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가족과 함께 여행 가시는 분들은 즐겁게 여행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해야 되지? 그냥 일하고 달리기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뭐를 하죠? 아이고 목소리가.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아침 6시에 주간 러닝 라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주간 러닝 라디오를 토요일 아침에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는 일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말 이제 아침에는 저도 이제 아침 달리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민팀들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달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토요일 아침에 제가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침에 듣는 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저도 또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내일은 아침 6시에 방송을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일요일 저녁이나 조금 요렇게 시간을 가지고 한 주를 정말로 마무리하는 시간 요렇게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내일 아침 6시에 진행되는 주간 러닝 라디오 라이브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주간 러닝 라디오는 저희가 이제 쭈총회라고도 불러요. 쭈총회. 그러니까 쭈는 이제 주주를 붙여서 쭈라고 부르는데 주주총회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라디오거든요.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러닝 라디오의 이슈들이라든지 또 러닝 라디오의 어떤 뒷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굉장히 좀 솔직하고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심층 깊게 조금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요. 멤버십 분들에만 공개가 되니까 요즘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 다시 또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이야기 드릴 주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2025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10개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달리기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시간, 2025년 러닝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원 포인트 업입니다. 원 포인트 업.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 포인트 업을 봤을 때 이게 러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트렌드, 뭐 내년에 소비적인 소비 트렌드라고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러너들은 트렌드가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또 이게 트렌드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러너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주간 러닝 이슈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또 최근에 있었던 러닝 씬의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두들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4시 6분에 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라는 인사로 저희 채팅창을 시작해 주신 동성님
반갑습니다. 오늘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동송님, 켈리스님, 위드시서님, 초록비다치님, 천천히님, 탱이님, 쌈방님, 찐님, 이동윤님, 미라클러니님, 박흥수님, 정용진님, 얼티님, 하늘채님, 탱이님, 망고주스님, 신지연님, 후영재맘님, 미셸님, 섬사랑케이님, 그리고 이근식님, 질런님, 아내몰래 주식님,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꽃두라미님, 카페라떼 조아님, 그리고 오택 님이신가요? 오택은 님이신가요? 네. 굿모닝입니다라고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SEO에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오택? 이 영어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써리님, 그리고 브리아드님, 광연이 친구님, 그리고 파랑주의보님, 비비아나님, 윤1025님, 문준희님, 정상원님, 후하게님, 정성호님, 두꺼비아버님, 아무래도님, 오랑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비모닝입니다.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다들 네,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부쩍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아마 지금 굉장히 어둡거든요. 요즘은 일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일출 시간이 7시 12분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제 늦게 해가 뜨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아직까지는 동지까지는 조금씩 더 늦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진가요? 동지죠. 네,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늦어질 건데 아침 일어나시기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평소 이제 다시 듣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겨울이 좀 버티기 힘든 계절이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시청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 보니까 올겨울 버텨내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가지고 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됩시다. 네, 겨울 뭐 매년 오는 겨울이잖아요. 뭐 올해만 한 번 오고 끝나는 겨울도 아니고 매년 오는 겨울인데 다들 힘내셔가지고 꾸준히 달리기 이어나가시고요. 실외에서 달리기 힘든 분들은 실내에서 트레드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보강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라도 네, 여러분 체력을 꾸준하게 좀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신데 유종덕님께서 다시 가입을 하신 건지 새로 가입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종덕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아이디를 새로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몇몇 분들 글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 아침님께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감기인지 어제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추워진다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간대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리면 달리기 못합니다. 예, 오늘 컨디션 조절 정말 잘 하시고요. 조금 과하다 느껴져도 몸 칭칭 잘 이렇게 싸고 따뜻한 옷 입으시고 또 따뜻한 차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빨리 넘어가시고 다시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아침님. 네, 그리고 천천히님께서는요. 오늘은 정말 즐겁네요. 아마 이번 주가 나름대로 바빴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뿌듯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즐겁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님 한 주 동안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이라서 즐겁게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도 망고주스님 최근에 인사를 좀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 400회 이후로 열심히 또 인사를 주고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망고주스님. 네, 그리고 신지연님께서요.
오늘은 휴식을 하라는데 눈이 떠져서 운동하러 나왔네요. 5km 뛰고 수영 갑니다. 오늘은 다시 듣기로 마무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신지연님,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 뭐 시계나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을, 휴식도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휴식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몸을 좀 움직여줘야 좀 저희가 회복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고 해도 뭐 걷기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지연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수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후영재 맘님께서요. 우중러는 처음이라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비옷을 입을까 창문 밖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더 추워지면은 이제 우중런 하기 더 힘듭니다. 지금 그나마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올해 마지막 우중런이 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비가 오는 날 많이 없어요. 우중런 뛰고 싶어도 못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험만 한다 생각하시고 뭐 오랫동안 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평소 뛰시는 거에 거의 한 4분의 1, 한 이 정도만 뛴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나가셔가지고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 우중런 하실 땐 또 막 기록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자연을 느끼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나가셔가지고 한번 비를 마음껏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요. 지금 한번 슬쩍 나가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질러님께서요. 뚱뚱한 몸 탈출 프로젝트 2일차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벌써 이틀. 네, 이번 주말까지만 잘 버티시면 습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네, 뚱뚱한 몸 탈출 프로젝트 시작하셨는데요. 자, 민티러님과 민팀들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러닝 라디오도 얼마 전 400회 특집 했잖아요. 네, 질러님께서도 뚱뚱한 몸 탈출 프로젝트 400일, 뭐 100일,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언젠가는 이 프로젝트를 끝내실 수 있는, 네, 목표 체중을 달성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질러님,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꽃두라미님께서는요. 제가 사는 곳은 경북 영천인데 11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현관역은 넘었습니다 하셨는데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현관역 넘으면 끝난 겁니다. 꼭 막 엄청나게 평소처럼 달리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나가셨잖아요. 나간 게 진짜 이게 정신 승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 주신 오택, 이걸 제가 SEON을 뭐라고 읽어야 되죠? 영어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어떻게 읽어 드려야 될지 요즘 써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비가 온 곳이 많네요. 다들. 네. 자, 그 뒤로도 인사 주신 분이 계신데 바수님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달리기가 있어서 민트런과 함께한 시간 편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모닝주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런으로 바꿔야 해서 일찍 달리고 쿨다운 중입니다. 우중런 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닝주님 제가 살고 있는 광명에 계신데 비가 왔나 보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날씨도 약간 추웠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따뜻하게 샤워하시고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아 세븐 정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블루윈디님 그리고 오택선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오택선님. 네, 감사합니다. 우중런 하러 나갑니다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아유, 화이팅입니다. 지금 뭐 현관령, 기상령도 힘들고 현관령도 힘든데 우중런까지 하러 나가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옥택선님 오늘 하루 우중런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종덕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유종덕님.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채팅창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그 런양사님 첫 번째 방송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자유세님, 초록빛 아침님, 희노애라님, 우보말리님, 천천히님, 쌈방님, 지성베라파파님, 하늘색님, 천방지달님, 이전평님, 섬사랑케이님, 탱이님, 그리고 초코크리미님, 반자반자나비님, 최승현님, 위드시선님, 찐님, 윤1025님, 행님, 광년이 친구님, 정진조님, 캘리스님, 세상즐거운 아몬드님, 달빛냥이님, 은희냥님, 원군님, 김희정님, 해파랑다로님, 장인영님, 미셸님, 유에나이님, 후아게님, 고보님까지 아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런양사님 어제 첫 출현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첫 출근이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첫 출연이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잘했고 아니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매끈하게.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좀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목요일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어, 늘 들어주시겠지만 목요일은 특별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이제 러닝 라디오의 댓글로 런장사님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뒀다가 미리 전달 드리거나 방송할 때 질문을 드려서 답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뭐 다들 런나사님 얘기밖에 없어요. 제 얘기는 없어. 다들 런나사님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네, 런나사님 이번 기회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이제 약국을 하시니까 전화해서 런야사님 계실 때 한번 약국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밝고 달리기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약국에 가셨으니까 가셨으니까 또 비타민이라도 하나 사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출은 저희가 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샤이니 스트레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딜 데니즈님이신가요? 딜 데니즈님. 네, 안녕하세요라고 첫 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딜 데니즈님이라고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 이게 참 유튜브가 닉네임을 다들 이제 개성적인 닉네임을 쓰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읽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데요. 네. 요거 발음 같은 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데니즈님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채팅에 인사 주시는 게 참 쉬우면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고 댓글로도 인사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언제든 네 괜찮습니다. 언제든 괜찮으니까 채팅창 D DR 데나이즈요. 네, DR 데나이즈군요. 네. 영어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엉뚱한 이름을 불러드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저한테 첫인사 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써주셔야 돼요. 영어가 짧아요. DR 데나이즈님, 네, 좀 발음이 힘드네요. DR 데나이즈님,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까먹지 않고 DR 데나이즈님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채팅으로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괜찮으니까 어느 타이밍이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의 10가지 키워드 중 하나를 정해서 달리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가올 2025년 새로운 달리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2025년 러닝 트렌드 시간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약간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준비한 시리즈는 오늘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선정한 키워드는 원 포인트 업입니다. 원 포인트 업.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딱 하나만 레벨업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계획은 잡으셨죠? 다들 계획 잡고 시작하셨죠? 자, 계획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런데 그때 어떤 계획들을 잡으셨나요? 영어 공부도 하고 체중도 줄이고 자격증도 따고 뭐 365일 매일 달리기도 하고
서브 4, 뭐 서브 3 달성하고 풀코스에도 도전하고 하프에도 도전하고 10K 도전하고 금연도 하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한 번에 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신 게 얼마나 되시나요? 이 얘기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뭐 대부분의 분들은 적어도 뭐 3개에서 4개 혹은 뭐 5개 이상 그런 뭔가 큰 목표들을 잡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달성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올해 목표를 대략 한 8개 정도 잡았는데요.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러닝 라디오 꾸준하게 한 것 빼고는 달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와 이건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러닝 라디오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러닝 라디오는 그래도 저희가 쉬는 날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부끄러워요. 이럴 거면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매년 그 내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잠시만요. 화면에 날짜가 표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표시했습니다. 매년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 뭐 내년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잡긴 하겠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목표를 잡고도 뭔가 잘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걸 갖다 이런 것들 잘 생각만큼 잘 못하는 이유가 너무 거창한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도 힘들고 며칠 혹은 몇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좀 하다가도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창한 목표들의 어떤 특징을 저희가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더 확실하게 실패의 원인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거창한 목표들은 말 그대로 너무 목표하는 지점이 높습니다. 너무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도달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목표들을 연초에 잡는 목표들은 그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쓰면서도 계획을 짜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의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도 없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저희가 짜놓은 거 보면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풀코스를 달려보지 않으신 분이 뭐 내년에는 풀코스 서브 3를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잡는다. 물론 못할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 난 4개월 뒤에 서브 3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잡으신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급합니다.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필요한 그런 목표들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도 엄청난 부담이죠.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내는 과정들이 너무 타이트해요. 휴식의 시간도 없고 정말 단 하루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들을 짜고 하루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런 것들에 치여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짜두면은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하고 뭔가 타이트하고 급격한 빠른 그런 목표를 잡기보다는 소소한 목표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급격한 성장보다는 좀 차분하지만 꾸준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만 잡는다는 거.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 있죠? 이게 바로 트렌드 코리아가 예상하는 2025년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원 포인트업이니까 정말 하나만 잡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 목표도 아니고 자,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대신에 이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났을 때 정말 이거는 달리기랑 너무 잘 맞다. 달리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초 계획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마음속으로 좀 뜨끔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매년 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력 운동 정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안 되거든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도 또 근력 운동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양치기 소년 된 것 같은 거짓말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근력 운동이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년에 트렌드가 된다고 하는 원 포인트업은요, 하나씩 차근하게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년 가을에는 풀코스를 꼭 뛸 거야, 이런 목표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년 가을에, 내년 봄에 풀코스를 뛰어야 될 이유, 꼭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뛰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너무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서 결국 달리기를 하지 않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은 목표도 꼭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뿐이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조급함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주변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 나보다 뭔가 빠른 사람, 기록이 좋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 그런 것들 보면서 은근히 신경을 쓰이고, 나도 빨리 저런 뭔가 즐거움과 짜릿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느껴보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목표도 많이 잡고 급격한 성장이 필요한 목표들을 잡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반복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차라리 차근차근 갔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매주 거리를 200m씩 늘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면은 10km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혹은 매일 5km를 달리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1년 뒤에는 이제 매일 15km,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15km씩 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5km 달리는 분이 15km를 갖다 꾸준히 달린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15km를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면요, 하프 마라톤 정말 가볍게 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뭐 매일 10km 달린다, 혹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0km 달리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매주 200m씩만, 딱 200m씩만 늘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20km를 달리는 거예요. 매주 200m라는 숫자 사실 해보시면은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200m 정말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꾸준하게 쌓이다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게다가 1년 뒤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한 10kg, 15kg, 20kg가 됐다. 그러면요, 이걸 계속 1년만 더 꾸준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뭐 30km 가까운 거리를 달리시게 되니까 풀코스도 한 2년, 3년 뒤에는 아주 가볍게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뭐 200m가 힘드시면 100m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차분차분 어떤 목표들을 잡으시고 나면 몇 년 뒤에는 풀코스도 도전하실 수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당장 내년에 풀코스를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나, 근데 힘겹게 성공하는 거나, 한 2년, 3년 정도 뒤에 도전을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정말 멋있게 가볍게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일 건데 저는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억지로 뭐 풀코스 완주해가지고 부상당하고 못해 먹겠네 얘기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준비해서 성공했을 때, 여유 있게 성공했을 때 좀 훨씬 더 뿌듯함이 클 것 같아요. 마라톤은 물론 극기의 운동이기도 하죠.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운동이기도 한데, 저는 마라톤 대회에서 힘든 걸 막 억지로 참아내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완주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정말 1년, 2년, 몇 년의 시간을 갖다가 인내하고 고뇌하고 견뎌내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풀코스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저는 진짜 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마라톤 대회 한 4시간, 5시간, 6시간만 이빨 꽉 깨물고 뭐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달리면 어떻게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2년, 3년을 갖다가 그렇게 꾸준하게 운동한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차분차분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분들. 저희 민팀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봐요. 몇 년 전에는 뭐 달리기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분들로 성장을 하셨거든요. 지금 모습 보고 저희들이 그분한테 열광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리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0m도 부담된다. 그러면 매주 100m씩만 거리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더 여유 있게 더 오랫동안 달리기를 꾸준하게 즐기시게 될 거고 알듯 모르듯 여러분들이 아주 성장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아니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러닝 라디오 방송을 하는 날에는 걸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가겠다. 내가 방송 들으면서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러닝 라디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걷기만 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가자. 아니면 달리기 중간에 걸어도 되고 심지어 그날 뭐 방송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시간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무조건 나가보자. 추워도 더워도 나가서 일단 어떻게든 현관역을 넘어보자. 네. 그래서 뭐 러닝 라디오 하는 날은 무조건 나간다. 이런 목표를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비록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습관들을 조금이나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급격한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정말로 풀코스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달리기에서 아주 큰 목표를 달성해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에서 빨리 해야 될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제가 뭐 지금 뭐 풀코스는 달려봤으니까 뭐 어떤 기록을 달성해야 되는 거 이런 이유는 뭐 330 달성한다? 굳이 빨리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운동을 지금 빡세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년에는요. 저와 함께 내년 2025년은 매주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주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의 계획만 잡아보시는 거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저도 내년부터 매주 달리기 거리를 100m씩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5일이나 6일 정도 이제 10km를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100m씩만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 됐을 때는 15km가 되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어떻게 성장하실지, 러너로서 어떻게 성장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목표가 있다면 또 그게 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 가지시면 어떨까 싶네요. 서포터님께서 채팅창 글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10K 1시간 이내에 들어오니까 다음 대회는 59분, 58분 숫자만 자꾸 보이고 페이스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하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즐기면서 건강을 위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한 체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포터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피로골절 때문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좀 깔끔하게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 참 사람마다 다른데 뭐 또 어떤 분에게는 특정한 기록을 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시기도 할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막상 그렇게 달려봤더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분이든 또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이든 뭐든지 간에 좀 그거를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서브3를 달성하고 싶다를 갖다가 정말 평생의 목표로 잡고 꾸준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서브3를 하필이면 올해 달성하겠다. 아니면 내년에 달성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얘기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 달리기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달리기 한번 목표 달성하고 이제 달리기는 끝. 난 다른 운동할래.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생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서 저희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요. 와, 대단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일주일에 100m씩 늘려요. 현재는 아침마다 8km를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15km도 거뜬해졌습니다. 내년에는 하프 완주가 목표라고 하셨고요. 민티런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저의 달리기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지금 실제로 매주 100m씩 늘리고 계신 거잖아요. 야 지금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지금 8km 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10몇 킬로 한 13km를 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내년 하프 완주는 거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달리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망고주스님 이제 화이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라토너님께서 아침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이증희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소호수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러닝 이슈들을 다루는 주간 러닝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번양도 이슈입니다. 한때 이제 저희들이 뭐 JTBC를 비롯해서 춘마도 그렇고 좀 메이저 대회에 배번양도에 대한 이슈들이 몇몇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뭐 일부 마라톤 대회에서는 이 배번양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그 뒤로 이런 것들이 뭐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신지 어떻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이 주최 측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앞으로 뭔가 이 부분은 배번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걸 고민을 하겠다. 뭐 당장은 답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이 부분 절대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좀 조치를 취하겠고 이런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던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시들하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마라톤 대회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데도 보면은 맨날 뭐 안 돼가지고 난리죠. 이런 배번양도 이슈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해놓고도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고 뭔가 이렇게 시들시들 넘어가는데 이러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번양도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중도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이 애매한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냥 하던가 막던가 뭐 제대로 하던가 막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저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좀 많은 러너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걸 논의한다라고라도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광고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러너들은 그런 데서 이 대회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거지. 연예인 나와서 막 뭐 달립시다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막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홍보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회가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작은 부분들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이런 메이저 대회들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방금 얘기했던 거에 연결지어서 되는 부분인데 매트 최라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러닝 유튜버예요. 네, 이분이 최근에 뉴욕 마라톤에서 영구 출전 금지를 당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고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계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달리기 한 영상들도 많이 올려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구독자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매스체가 대회 당일날 뉴욕 마라톤 대회라는 날 풀코스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뭔가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촬영자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촬영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라톤 코스를 같이 달리고 이걸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마라톤 주최 측이 이걸 규정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취한 거죠. 이 친구가 2시간 57분 15초에 그날 완주를 서브스를 했는데 뭐 운동 열심히 하니까 서브스를 달성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뉴욕 마라톤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약간 페이스메이커 같다고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아서 달렸고 또 다른 러너들에게 위험한 행위를 했다. 자전거를 타고 주로에 올라올 수 없어요. 운영 측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록을 취소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한 몇 년 정도는 출전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뉴욕 마라톤은 굉장히 강하게 때렸습니다. 영구 출전 금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 친구는 뉴욕 마라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때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매튜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편으로는 야 너무 센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강경하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영구 출전 금지라는 게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다른 사람들도 크든 작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1년 출전 금지, 2년 출전 금지 그러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 무시하고 나 뭐 2년 안 다니면 다른 데 나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 약간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승인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럼 혼자서 달리면 되지. 함께 달리는 그런 공간에서 나만의 이유로 자기 자신의 이런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싶진 않아요. 바꾸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무시하고 달리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범죄자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매트체가 뭐 이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영구 출전 금지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과하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맨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뻐꾸기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생긴다. 정말 강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행동하거나 뻐꾸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어떻게든 차단해서 앞으로 영구 출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첨예하게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긴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채팅창이나 혹은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도 남겨주신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시드니 마라톤이 드디어 세계 7대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시드니 마라톤이. 역사는 짧지만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후보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만에 메이저 대회 등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대회가 1200명이 참가했대요. 시드니가. 2000년 대회 때 그때 1200명이 참가한 아주 작은 대회로 시작을 했다가 2024년 9월 올해죠. 2만 5천 명이 참가하는 굉장히 큰 대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회 주최 측은 2027년에는 참가자 수를 3만 명 이상으로 늘릴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드니가 이렇게 시드니 마라톤을 세계 7대 마라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이유는 관광 매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시드니 마라톤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홍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드니 마라톤 홍보하러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인지 어쨌든 이게 시드니 마라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지난 3년간 앞으로인가? 3년간 앞으로 3년간 이제 메이저 대회 7대 마라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년간 시드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마라톤을 통해서 유출되는 관광객들의 매출 효과, 지출이 7,300만 달러 정도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1,000억입니다. 1,000억.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떤 기대 효과가 1,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를 쓰고 이걸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 대회들은 언제 뭐 10대 마라톤 안에라도 들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시드니 말고도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8대 마라톤, 9대 마라톤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그 반대하는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본을 이 소위 말해서 때려박아서 홍보를 하고 하면서 커지게 됐는데, 이렇게 세계 뭐 7대 마라톤 안에 든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상징성을 가지는데, 시드니가 준비는 잘하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뭐 해외 쪽 여론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좀 더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고 7대 마라톤에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몇 년간의 이런 걸 보고 7대 마라톤에 넣은 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가 납득이 좀 가요. 굉장히 상징적인 대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대 마라톤, 9대 마라톤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갑자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대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8대 한 몇 년 뒤에 8대 마라톤 대회 또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마라톤 대회가 그냥 수익성이나 상업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대 마라톤, 8대 마라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전 세계에서 요거 메이저 대회들을 운영하는 그런 협회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매년 줘야 됩니다. 매년 주고 대회 열 때마다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쉽게 이제 실대 마라톤 메이저 대회를 등록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메이저 대회가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마라톤 대회가 많이 생기는 거는 러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영이 잘만 되면 되겠죠. 잘만 운영되면 될 거고, 그 기준점을 타이트하게 매년 잡아서 잘 일정 퀄리티 이상 운영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딱 하나입니다. 국내 대회도 이제는 10대 메이저 대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니까 이번 기회에 뭐 서울이든 뭐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코로스페이스 프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근데 지금 약간의 반전 비슷한 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어요. 그냥 화면만 느린 페이스 3다 라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에 변화가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하루쯤에 한 48만 원 정도 좀 돼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 아마 5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비싸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했거든요.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막상 배송을 받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서 약간 여론이 반전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크게 환영받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매니아 러너 분들에게는 아몰레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MIP가 최고야.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배터리를 위해서 아몰레드는 절대 쓰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분들에게는요, 아몰레드가 훨씬 더 좋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쨍한 그런 느낌, 그리고 낮에도 이게 니트가 1000니트 이상 되면은 낮에도 어느 정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해상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몰레드가 더 좋다는 반응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속도가 빨라져서 뭔가 페이스 3에서 약간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그 내비게이션 쓸 때 조금 버벅거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물론 계속 써봐야 됩니다만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도 호응을 받고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3랑 비교하면 뭔가 확실히 커요. 근데 요즘은 또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게 대세입니다. 여전히 매니아 분들은 페이스 3 정도나 작은 어떤 사이즈를 좀 선호하세요. 가볍고 작은 걸 선호하시는데, 우리 휴대폰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손에 잡혀야 되고 한 손으로 모든 거 조작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들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변경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접어서 더 큰 화면 쓸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까지 나오잖아요. 시계도 물론 뭐 손목에 차는 거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코로스페이스 프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써보신 분은 야, 크니까 좋더라 라는 그런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요,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써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좀 부담이 되지만은 낼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비싸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여전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8만 원 정도의 금액의 페이스 프로라고 한다면은 좀 구매는 꺼려집니다. 사실 구매가 조금 꺼려집니다. 그냥 속편하게 가미는 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차라리 가격이 저렴한 페이지 3나 다른 거 사는 게 낫죠. 저렴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뭐 페이스도 사실 유명한 브랜드가 됐으니까 나중에는 선택받는 분들이 좀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프로에서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구성 부분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이 미네랄 글래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외형도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도 이 부분은 좀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써보니까 미네랄 글래스 잘 끌 일이 없다, 뭐 살면서 이런 쉽게 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한데, 반대로 맨날 이렇게 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시계를 사서 그 위에다가 뭐 강화 유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보호 필름을 또 붙여야 되니까 귀찮다, 그냥 좋은 글래스 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사실 미네랄 글래스가 강도가 좀 낮고요, 스크래치가 잘 나다 보니까 뭐 신경은 쓰일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뭐 해외가 어쨌든지 간에 물건이 들어와야 뭐 보던가 말던가 할 텐데,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해외도 지금 물량이 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구경이라도 하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가격이 국내에서는 아마 제 예상컨대 50만 원이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너무 50만 넘어가면 가격 저항선이 크니까 나오더라도 40만 원 후반대, 5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페이스 프로 5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매하실지, 아니면 그 값이면 딴 거 산다, 네, 그 돈 씨가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있긴 한데 보류하고요.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드릴 마지막 소식은요, 답답한 소식입니다. 답답한 소식.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소식입니다. 고양 하프 마라톤 접수 문제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스페셜팩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몰리면서 몇 번을 연기하다가, 시간을 연기하고 하다가 11월 14일 목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였죠. 하지만 11월 14일 목요일도 역시나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 몇 번을 뭐 시간 공지를 하다가 지금은요, 그냥 날짜도 안 잡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준비를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날짜를 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그런 앱을 개발을 했고 서비스를 해본 사람으로서, IT 업계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2022년부터 연구소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2024년 회사에서 해가지고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넘게 IT 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서버 단에서 몰리는 것들 방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비용 문제를 얘기하신 분도 계시던데, 요즘 다 클라우드 써요. 그래서 완전 물리적인 서버를 증설하는 것만큼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대회를 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러너로서 보면 또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은 추첨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선착순을 계속 고집할, 뭐 선착순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계속 고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양 마라톤이 내년 4월인가 열리는데, 아무튼 고양 마라톤 이후에도 아마도 또 계속해서 또 내년 JTBC 마라톤, 춘천 마라톤, 그 다음에 또 메이저 대회나 뭐 그런 큰 대회들, 특히 수도권에서 열리는 대회들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러닝붐이 왔잖아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달리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두 해 장사할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러너들이 다들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선착순 이렇게 되고 안 되니까 그 배번 뭐 하신 분들이나 배번 사가지고 출전하신 분들이나 뻐꾸기 하신 분들이 이 핑계를 계속 대요.
신청 제대로 안 됐잖아. 나는 뭐 맨날 신청하면은 뭐 서버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난 어떻게든 배번 사서라도 나가겠다. 뻐꾸기라도 하겠다. 이런 사실 이 핑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인데 아무튼 그런 핑계를 이걸로 된단 말이에요. 대회 주최 측에서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러너로서라기보다는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개발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좀 JTBC 러너블이죠. 러너블 응원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대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뒤로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조호님께서요. 조호님 처음 인사 주신 분 아니신가요? 반갑습니다, 조호님. 네, 조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시간을 만나 처음 들어왔다가 민티러님이 차근차근 늘려나가면서 즐기는 달리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에 이끌려서 계속 듣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쉬지 않고 뛴다는 목표로 10K를 완주하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조호님, 네, 10K 완주 축하드립니다. 야, 10K 이 만만한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거리, 인터넷 지도 여신다며 살고 계시는 곳에서 직선 거리를 10km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먼지. 장난 아니게 멉니다. 이게 주변에 막 맨날 10km 뛰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10km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10km는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네, 근데 이걸 달성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조님. 야, 멋지십니다. 이것도 다 꾸준히 해오셔가지고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렇게 달리기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고 우리가 달리기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자기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님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달리기 하시는 이야기 채팅창이나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달려라 이니님, 맞아요. 무릎 아프고 나니까 페이스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기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야말로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속도가 고유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라는 것이요. 경쟁을 하기 위한 속도가 있지만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페이스로 달렸더니 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더라. 너무 기분이 좋더라라는 그 페이스가 있거든요. 이 페이스를 발견하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속도로 달리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천천히도 달려보고 빠르게도 달려보고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달려라 이니님께서도요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달려라 이니님만의 속도로 앞으로 행복하게 계속해서 달리기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범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세범님 조깅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네, 비 오면서 달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나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보강 운동 같은 것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피러니님 늦잠을 주무시고요. 늦잠 주무시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듣기로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또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길장님께서 출첵합니다라고 인사 주셨고요. 어메이즈피 치타 프로 잘 사용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좋아졌습니다. 어메이즈피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좋아졌고 요즘 또 이제 새로운 워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이제는 상향 평준화돼서 GPS도 서로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민이 진짜 맞는 거냐. 예전에는 가민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가민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 안 맞아. 서로 다 안 맞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튀지만 않으면은 그냥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민 끼고 마라톤 대회 나가도 딱 정확하게 그 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코러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저렴한 제품도 좋은 제품 많고 하니까 좋은 제품 선택하셔가지고 네, 워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 7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방송 1시간 31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금요일이라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제 목소리도 보면요. 월요일날 방송하고 금요일 방송이랑 목소리가 좀 달라요. 그만큼 어쨌든 금요일은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즐거운 하루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부터 그 간헐적 단식을 제가 패턴 좀 바꿨어요. 그래서 목요일 점심을 먹고 24시간 단식하고 금요일 점심 먹는 패턴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지금 한 20시간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좀 뭔가 좀 활기찬 느낌이 제 스스로도 듭니다. 이게 금요일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들 활기차게 보내시고 일주일 마무리,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물론 내일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저희 주간 러닝 라디오 라이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는 주간 러닝 라디오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는 러닝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뒤늦게 인사 주신 괜찮아 다오케님, 농킴님, 그리고 훌리아님, 그리고 자유세님, 다른 분들 계셨나요? 또 인사 처음 주신 분? 네,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모두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